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선 이후 1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인수위 운영 예산만 의결하고 윤 당선자 쪽이 요구한 집무실 이전 비용인 예비비 496억 원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동을 계기로 집무실 이전 문제에서도 양쪽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북한 대응도 논의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국가적인 난제인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북한의 도발 안보 문제 등의 국가적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빗장을 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등 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 실수요자들의 자금 확보 여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일 은행권은 여러 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기임에도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린 곳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해 대출 총량에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금융당국 역시 은행별로 부과했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수요자의 대출을 막고 있던 규제들이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한 점도 은행권의 전략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남미 3개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7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남미 3개국은 금융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경기 부진, 높은 물가, 재정 건전성 악화, 정치 불안 등을 한꺼번에 겪고 있어 미국 금리 인상에 그만큼 취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은행은 남미 3개국의 올해 평균 경제 성장률을 1.7%로 지난해의 6.7%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한은은 지난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정보부채 비율은 각각 85.2%, 90.6%로 적정 수준인 40%를 크게 초과한 상황이다라며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23일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팹리스 최강자인 미국 엔비디아가 앞으로 인텔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이 삼성전자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새로운 파운드리 협력사로 인텔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와 주로 협업했던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TSMC의 대부분의 위탁 생산을 맡기며 나머지 물량은 삼성전자를 통해 생산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3일 그레이스 슈퍼칩을 공개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파운드리가 필요해졌기에 삼성 대신 인텔을 언급하며 다양한 생산 라인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도 인텔이 엔비디아 물량을 확보한다면 기존 협력사에 맡겼던 물량을 축소하고 미국 기업인 인텔에 의존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제 안보를 강조하면서 핵심 부품으로 반도체를 언급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시몬스의 그로서리 스토어 청담은 개점 한 달째인 지난 20일 기준 누적 방문객 약 1만 8천 명으로 코로나 이후 침체했던 청담동 골목상권에 MZ세대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침대 사업과 접점을 찾기 힘든 이번 팝업 스토어는 시몬스가 추구하는 팬덤 마케팅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시몬스는 평균 교체 주기가 7년 내외로 긴 침대의 재화 특성을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의 애착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침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평소 쌓인 시몬스에 대한 호감이 나중에 제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시몬스의 팬덤 마케팅은 디자인 기획 부서인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를 주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2018년 경기 이천 시몬스 테라스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파머스 마켓에 이어 2020년 침대 없는 TV 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젝트를 선보였던 바 있습니다. 김성준 시몬스 브랜드 전략기획부문 부문장은 프로덕트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한데 모여 크로스오버 같은 프로젝트들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2년 상반기 연구개발본부 대규모 신입을 채용합니다. 이번 신입 채용은 솔루션 기획, 에너지 솔루션, 스마트 솔루션, 모빌리티 솔루션, 로봇 솔루션 등 5개 부문에서 진행하며 3자릿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입 채용 설명회는 4월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원서 접수 마감은 4월 11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현대자동차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월 28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